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19번째 책 2부가 시작됐습니다. 19번째 책은 저희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The Grave of Wrath 맞나요? 네. Wrath. Wrath. 원래 분노가 뭐 rage 뭐 이런 거 많이 안 씁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문어적인 표현이죠. 흔히 앵그리 아니에요, 앵그리? 문어적 표현이죠. 네. 앵그리. 앵그리.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앵그리. 하여튼 뭐 분노의 포도 이제 뜻은 저희가 일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워낙 책 내용이 기니까 네. 어떻게 한 시간 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결국 톰 조드 일가거든요. 네. 그 가족이에요. 톰 조드 가족인데 주인공 톰 조드는 20대 젊은이죠. 네. 젊은이인데 동네 청년하고 일종의 마을 축제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놀고 있는데 그 같은 친구가 술에 취해가지고 춤을 추다가 자기에게 칼을 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찔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방어 차원에서 옆에 있던 삽을 가지고 머리통을 부수는 바람에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징역 7년을 받았는데 4년을 복역하고 가석방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톰 조드예요. 이 톰 조드를 이제 아버지도 톰 조드예요.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가족 그 느낌들이 있죠. 사실 미국이 우리가 너무 자꾸 미국을 핵가족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70년대 80년대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거든요. 월튼네 가족들이라고. 심슨 가족도 대가족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비네도 약간 대가족 아닌가? 코스비가 누구지? 코스비 그 패밀리 왜 흑인 아저씨 모르겠어요. 빌 코스비. 아 거긴 대가족까지는 아닌가? 대가족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는 게 이제 대가족이라고 한다면 네. 가족 수가 많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대가족들 문화가 있단 말이죠. 농촌 쪽에 특히 그렇죠. 강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전형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어떤 가족들, 중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톰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있고 위로 형이 한 명 있고 노아라는 형이 있고 밑으로 남동생 둘, 여동생 둘. 이런 나름 대가족이죠. 이 톰 조드 일가죠. 이 톰 조드 일가가 결국은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소장농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0에이커 정도를 소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자 결국 그 일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경 묘사부터 해가지고 대충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경이 오클라호마의 셀리소라는 시골이에요. 이 톰 조드 일가 사는 동네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붉은색 땅과 회색 땅에 마지막 비가 부드럽게 내렸다. 그러니까 마지막 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색 땅과 회색 땅에 마지막 비가 부드럽게 내렸다. 그러니까 결국 근본은 뭐냐면 이제 비가 더 이상 계속 안 오는 이제 가뭄이 시작됐다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랑에는 건조한 흙먼지가 내려앉고 흙먼지가 작은 눈사태처럼 풀썩거렸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계속 여기가 건조해지고 흙먼지가 날리고 요런 걸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흙먼지는 아침에도 안개처럼 허공에 떠 있었다. 태양은 선열처럼 붉었다. 하루 종일 흙먼지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고 계속 떨어져 내렸다. 평평한 담요가 땅을 덮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탁탁 하나씩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게 뭐 흙이 엄청나게 담요처럼 쌓이고 있구나. 이 동네가 지금 이게 뭔가 먼지가 쌓여가지고 지금 뭔가 문제가 많구나. 이 느낌을 그 분위기 앞으로 이제 이 작품의 전체 배경은 이 흙냄새, 먼지 냄새가 펄펄 나는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불투명 흙먼지가 날리니까 이 불투명한 미래가 이 가족들에게 펼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딱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총 3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1장 제목 없이 1, 2, 3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같은 경우가 바로 톰 조드 아들이 출소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출소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계속해서 걸어가기 힘들잖아요. 히치하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 보니까 이 도로가 지금 쭉 많이 잘 동서가 철도도 이제 19세기에 뚫리고 도로도 개선됐습니다만 20세기 실제 남북 관련되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남부주와 북부주를 연결하는 이런 도로는 상당히 한 100년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있고 나서 100년 정도 뒤에 개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더 일찍 개통이 됐는데 동서는 이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왜 정서적으로도 거리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어도 계속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서로 남부 그게 안 되는 북부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1960년대부터 네. 그러니까 남부는 무조건 민주당인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남부 사람들하고 민주당이 이익이 안 맞아도 공화당을 찍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준. 그런데 1960년대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존슨 대통령 때 위대한 사회를 만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별 반차별법 해가지고 유색인종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 그 법에 서명을 하면서 남부가 공화당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골이 심했던 거죠. 네. 이 도로 이야기하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이 도로 쪽에서 했던 이제 차 인심들은 좋았나 봐요. 히치하이크 하는 거는. 워낙 이제 뭐 사람도 적고 하니까 또 자기도 언젠간 도움받을 수 있고 하니까 서로 좀 도왔겠죠. 뭐. 네. 트럭을 차고 다녔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그런 걸 운전사는 계속해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워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뭘 하는지 계속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중에 조드가 위스키 네. 이걸 한 병 따서 마시면서 좀 거칠게 이야기하는 걸로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가 나에게 궁금해하는 거 다 알아. 그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이야기 나오는데 상당히 그게 이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걸 알려고 하는 걸 아주 진짜 불쾌하게 생각하는 전형적으로 드러나요. 이 표현들이. 참 이쪽 문화는 뭔가 낯선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를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서로가 이제 반응을 하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딱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딱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참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교수님이 옛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50년대 그때 그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자기 고향 있지 않습니까? 본가 시골에 내려가면 그렇게 시비를 많이 건다는 거예요. 왜요? 동네 청년들이 서울내기. 그렇지. 너 뭐야 이거 우리 동네에 못 보던 놈인데 그렇게 시비를 걸고 평소에 그렇게 순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낯선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그 뭔가 따돌림이라든지 뭔가 시비가 있는데 60년대 자기가 미국 70년대 유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좀 이제 하도 피곤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좀 쉬고 있는데 네. 갑자기 자기 차 뒤에 쭉 차들이 오더니 딱 정지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네, 맞아요, 내가 뭐 맞아요.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 네.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쪽 동네는 예를 들어 당신하고 나하고 그런 거리는 있지만 너가 만약에 당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도움을 줄 의사는 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또 있더라. 여기 이제 한 2장을 읽어보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십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3장에서는 거북이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거북이요? 거북이 한 마리가 네. 이 풀밭에 나와가지고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중간을. 근데 차들이 와서 뭐 한 번씩 들이도 받고 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기어가지고 이제 그 고속도로를 통과해가 간다.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거북이라는 게 이 사람들 같아요. 앞으로 이 사람들의 행로가 네. 많은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든 간에 거북이처럼 계속 나아갈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암시하기도 하면서 하여튼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네. 조드는 어떻든 뭐 그렇게 보고 싶은 부모님 만나러 뵈러 가고 이제 고향집에 가서 4년간 자기가 다 괜찮았는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있었다 이거죠. 딱 하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네. 성욕. 그렇죠. 아, 그렇죠예요? 아, 맞아요? 잘 맞추네요. 어딜 가야지 그럼 이제. 그렇게 가고 이제 신이 나서 이제 앞으로 내 집에서 이제 좀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실컷 놀고 놀아야지 하고 생각은 있는데 우연히 이제 집 가는 길에서 옛날 자기에게 세례를 줬던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이 정말 젊었을 때는 물구나무를 쓴 채로 성령 그 집회를 기도를 주관했대요. 이 물구나무 쓴 채로 껑충껑 뛰다니면서까지 그만큼 막 이 감정이 끌어오르고 사람들을 한때 500명 가까이 그 시골에서 500명을 모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제 톰이 보니까 너무 완전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옛날에 위험이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이 뭔가 쾌한 모습인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이제 서로 알아보고 이제 위스키를 자기 이제 한 잔 마시겠냐니까 위스키도 잘 받아 마시는 거예요. 옛날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제가 젊을 때 그 성령을 찾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갈 데가 없더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결국 나는
그냥 떠나버렸다. 나 혼자 광야로 들어갔다. 내가 과연 이 사람들, 나에게 성령을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과연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떠났다. 이러면서 이제 광야로 떠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신발도 없고 거의 뭐 맨발에 아무도 다른 사람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제 정말 광야에 혼자 있었는데 톰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톰이 답답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목적지를 왜 생각하냐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목사님은 장단만 맞춰주면 되는데 뭘 그 뭐 어디를 갈 거를 생각하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그런 거죠. 사실은 내가 그 젊은 시절에 열광적인 설교를 하고 나서 막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하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여자를 데리고 풀밭에 잠을 자러 갔다. 이런 고백을 하나 털어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싫어졌지만 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나는 항상 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들어온 위선자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조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니 본래 여자를 넘어뜨리는 데는 뜨거운 모임만 한 게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면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오픈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계속 그 고민을 하는 이야기 터놓는 거죠. 가장 성령을 뿜어내는 순간에 우리가 여자하고 잠을 자는 것은 악마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장 성령을 뿜어내는 순간에 그러면 악마는 재밌는 표현이에요. 불지옥에 떨어진 눈덩이처럼 사라져야 돼, 녹아져야 되는데 왜 오히려 그 순간에 악마가 더 작동을 할까? 그래서 강력하게 유혹을 하는 그렇죠. 거다. 특히 내가 지금 여자의 영혼을 구할 책임을 짊어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거품을 물게 해놓고 어떻게 풀밭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목사 노릇을 못 하겠더라. 조든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 목사 노릇을 제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네네. 결혼하시면 되지 않느냐. 예전에 저희 그 집 2층에 목사님이 살아셨는데 그 목사님 모임을 끝나고 날 때마다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어떻든 내린 결론은 뭐였냐. 그냥 이 사람에게 죄도 없고 미덕도 없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뿐이다. 그건 전부 같은 거다.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지만 우리는 그냥 같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목사를 하겠냐 이거죠. 이거 원죄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터져버릴 것 같고 나는 예수를 모르겠고 그냥 오로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을 뿐이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다 이런 것은 나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기 초반에 이제 그런 대목이 많이 나요. 이 작가가 왜 무슨 의도로 쓴 부분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책을 썼느냐. 네. 그러니까 너는 작가로서 누가 글을 써서 잘 먹고 살면 되는데 왜 너가 너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고발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앞에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 목사가 하는 말들이. 말씀. 그래서 목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 내가 그러면 조도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톰도. 그냥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사람들 끌고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내한테 뭐 여자가 좋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는 목사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의 커다란 영혼을 갖고 있어가지고 모두가 그 영혼의 일부인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는 영혼의 한 조각들이다 이거죠. 우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큰 영혼의 하나의 조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로 나오는 거죠. 기독교랑 다른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큰 영혼의 한 조각일지 모르고 너와 난 다르지 않다는 거는 그 바로 우리 바로 1년 후에 나온 소설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아 그래요.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본래 시거든요. 존 던의 시란 말이죠. 네. 그 존 던의 시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보통 그 제목이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종을 땡땡 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죠. 아 누가 죽었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답변이 이거단 말이죠. 누군가를 보내서 묻지 마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고.
그 종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울리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한 명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하나의 섬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부분이라서 한 명이 죽으면 그 흙 한 덩이가 씻겨져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씻겨져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죽어도 나를 줄어들게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가지고 종을 울리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커다란 영혼의 한 조각일지 몰라라는 것도 네네. 바로 해밍웨이하고 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너와 내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 영진 씨 말처럼 왜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앞부분에 아주 길게 나오거든요. 목사와 톰과 조드가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김동리의 그 무속적인 휴머니즘 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 결국 무라일체, 너와 나가 다르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너가 죽어도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드가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 생각 가지면 교회 자리를 못 잡아요. 사람들이 쫓아낼 겁니다. 그냥 설교하고 하시면 되지.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깨우침을 가지시려 하냐 이러니까 목사는 딱 한마디예요. 아이 그 다 필요 없고 너한테 딱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너 세례받고 나서 좋았냐 나빴냐. 그러니까 조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고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냥 나는 세례가 재밌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아우 너무 고맙다고. 자기는 내가 혹시 세례를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나쁜 방향으로 우리 영향을 그게 나는 겁나는데 너가 마침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톰이나 조도 입장에 사실 우리가 뭐 종교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이런 것보다 그것이 하나의 재미로서 받아들였고 문화로서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목사는 오히려 안심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집을 향해서 같이 가자 이러니까 목사님도 그럼 오랜만에 자네 부친도 한번 보고. 근데 자네는 뭐 부친 소식을 모르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 소식 몰라요? 난 모르지 이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살인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가 지금 가석방대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목사는 그동안 완전히 다 차단돼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집을 쫓아가는데 이 대목에서 중간중간 계속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 주인공하고 상관없이 이제 소장농들이 지주라든지 은행에서 이제 쫓겨나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결국 이제 이 땅을 우리는 합치기로 했고 소작을 못 준다. 그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을 개척하고 인디언을 죽이고 내쫓았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죽었는데 이 땅의 주인은 바로 그런 거다. 근데 왜 우리가 숫자가 적힌 서류 때문에 쫓겨나야 되냐? 우리 못 나가 이러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총으로 너희들을 쏘아 죽이겠다. 그리고 그거를 시킨 놈이 누구냐? 가서 우리가 쏘아 죽이겠다. 그것은 은행이 시킨다. 은행도 동부에서 시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국을 당시 지배하는 게 동부에서는 은행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람이 먹을 걸 먹어야 숨을 쉬듯이 은행은 이자를 먹어야지 숨을 쉰다. 네. 이자를 못 나오면 은행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당신들에게 소작이라는 그걸로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걸 다 합병을 시켜가지고 당신들 쫓아내야 된다. 참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트랙트가 그 집들을 이제 막 와서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근데 참 애달픈 장면이 이런 거죠. 이 트랙트를 운전한 사람이 바로 같은 동네 젊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언니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가 어떻게 한 동네 자란 사람들이 집을 무자비하게 하냐니까 나에겐 3달러가 필요해요. 하루에 3달러가 있어야 내 굶주린 자식들 배를 채울 수 있다고. 너가 3달러를 버는 바람에 너 자식 4명의 위장을 채우는 동안에 나머지 100명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어. 그건 난 모르겠어요. 나는 무조건 3달러를 벌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서로 나오는 거죠. 네. 결국 이러면서 결국 집은 무너지고 이 사람들은 망연자실에 있는데 결국 이 케이시 목사와 톰이 와 보니까 이미 집은 풍비박산 나 있고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망연자실에 있으니까 그동안 감옥에 있는 아들한테 소식도 못 전할 정도로. 여기는 뭐냐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편지는 글은 쓸 줄 알지만 편지하는 걸 아버지가 싫어해. 그러니까 뭐 문맹은 아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편지라는 걸 하는 걸 싫어해.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뭐 이렇게 나와요. 서로 아픈 소식을 안 알려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일종의 풍비박산 난 집에 폐허가 된 집에 어릴 시절에 자기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네. 네. 이 친구도 자기 이제 가족은 다 캘리포니아에 떠났지만 집은 없는데 이제 그 우연히 터에. 찾아오는 거죠. 터에. 왜냐면 이 사람은 나는 절대 이 동네를 떠날 수 없어 이런 거죠.
그 친구가요? 친구가. 네. 그래서 뭐냐면 왜요? 야생동물 토끼 이런 거 잡아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어. 근데 거기서도 여기서 집을 함부로 있으면 사유재산 침해잖아요. 그렇죠. 옛날 트레스패스. 네, 그거 네. 그러니까 맨날 숨어 지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불빛을 키우니까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네. 경비원들이. 그러니까 시비가 붙으면 서로 다 곤란해지니까 네. 그냥 몰래 피하자. 그렇게 있다가 결국 어디 갔냐면 우리 가족은 도대체 어디 갔냐 하니까 너희 큰아버지 집에 가 있어. 근데 큰아버지 집도 며칠 내로 허물릴 거야. 그리고 너희 집은 이제 다 캘리포니아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큰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네. 큰아버지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형도 있고 다 있고 하는데 이제 그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이 트럭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갈 떠나자.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결국 그 정말 얼마나 이 정착지 생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농민이잖아요. 네. 이 농민들이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낯선 세계로 떠나간다는 것은 그렇죠. 어떤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민 가는 느낌 아닌가 거의. 그러니까 내 생활의 터전 같은 거는 완전히 다 버리고 네. 그쪽의 룰이나 뭐 그쪽의 환경에 완전히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되게 두렵겠지. 이민을 가야 되는데 또 그게 희망을 안고 가는 건가요? 거기서? 희망은 안고는 가죠. 왜냐하면 그 전단지를 보니까 하루에 네. 5달러를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겨울에도 안 춥다고 하더라. 캘리포니아는. 그러면 오렌지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고 과일이 잘 나고 별로 캘리포니아가 골드러시 이후에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냥 그 오렌지로만 유명했잖아요. 선키스트. 그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캘리포니아 아몬드 있었습니다. 그런 거. 캘리포니아 아몬드 영양 많은. 그러니까 농산물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입장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고 싶었던 거겠죠. 블루 다이아몬드. 네네네. 아 그게 블루 다이아몬드. 상표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 조영남 씨가 아마 이 광고 음악을 불렀을 거예요. 아 모르는구나. 또 우리 모르지, 종민이 형. 모르지.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근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건포도 있잖아요. 아, 네. 건포도가 원래 어렸을 땐 되게 귀했어, 건포도. 네, 그리고 없었어. 네. 근데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아마 캘리포니아일 거예요. 이렇게 봉지로 들어온 걸 네. 이제 파는데 네. 와, 진짜 처음에 먹는데 너무 꿀. 맛있지. 아, 그리고 이제 그 건포도를 약간 네. 입안에서 침에 불려 먹으면 어. 이게 아주 말라 있을 때보다 약간 그 물기가 더 돌면 불어서. 아 정말 맛있어. 아 근데 또 깨물면 안에 약간 설탕 씹히듯이 까끌까끌한 그 느낌 있잖아요. 또 내 말 안 믿으실지 모르겠네. 예, 아마 뭐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입증해 주실 잔디전처럼.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 아몬드 그렇죠.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캘리포니아 희망을 가족들은 갖고 있지만 엄마가 좀 불안하잖아요. 항상 엄마는 그럼요. 불안의 예감은 좀 하니까 네. 그 톰에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2,000마일이 얼마나 먼 거리니 얼마나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걱정을 이렇게 하니까 톰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못 산다고. 하루하루 걱정은 하루하루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옥에서 내가 4년 뒤를 걱정하고 그렇죠. 못 살지. 예. 내가 언제 나갈지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네. 감옥에서는 하루하루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감옥에서 현자돼서 나왔네. 그렇죠. 여기는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 베트남 전쟁 때 네. 이제 포로로 잡힌 미군 장교 스톡데일이 있는데 네. 8년간 그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감옥에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제일 빨리 죽더라. 나 이번 크리스마스 나갈 거야. 아니야, 다음 설날에 나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제일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처럼 하루하루를 견디내면 어떻게든 세월이 오는데 그거를 자꾸 빨리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견디내더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톰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죠. 하루하루 견디면 됩니다. 하루하루. 내일 거 괜히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네. 내일 걱정은 내일. 그렇죠. 오늘의 걱정 오늘의 거치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 사람들이 근데 톰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내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쪽에도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더러운 천막 산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근데 엄마 아버지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쉽지 않지. 아니 그렇지만 전단지를 그럼 왜 뿌렸겠냐고 여기까지 네. 이 돈 들여 가지고 거짓말을 왜 하겠냐고. 나중에 나오죠. 그렇게 800명 모으는데 5,000장을 만들어 뿌려갖고 2만 명이 보면 몇천 명이 오면 그만큼 임금이 낮아지겠지. 다운되고 내 마음대로 구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이때까지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목사님도 같이 출발을 대장정을 가기로 합니다. 목사님도 같이 같이, 껴요 그 예. 자리에. 목사님도 같이. 자 그래서 그 66번 고속도로 타고 쫙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려 자 거기서 결국 뭐 오클라호마 시티를 거쳐가지고 이제 텍사스를 가가지고 다시 뉴멕시코를 가면서 그 뉴멕시코에 나오는 도시들이 이름이 나와요. 산타페가 나오고 그리고 애리조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이렇게 가는 게 나오는데 네. 참 그 산타페라는 이름이 참 뜻깊더라고요. 아 산타페요? 네. 그게 이제 우리는 한차. 자동차 이름인데. 네. 영진 씨는 알 수 있을 거 아닌가? 산타페요? 그 산타페에 커피 이름도 있지 않았어요? 사진집 있었잖아요. 아닌가? 예전에. 아 미야자와리에? 네. 아, 일본 사진집이야? 미야자와리에라고 90년대 초반쯤에 네. 아주 유명한 그 우리 동북아시아권의 월드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누드집을 냈던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름이 산타페였는데 네. 왜 이 얘기를 꼭 제 입을 빌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산타페가 나오니까. 한 정박님도 많이 즐겨 보셨나 봐. 그거 아시면서 왜 나한테 그걸 아니 저기 경지시네. 참. 즐겨 본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왜 기억나냐니까 92년에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대학에서 네. 국어 수업을 이제 필수 과목에 듣는데 그 저는 이제 그 나이가 좀 많은 일종의 학생이고 네. 근데 이제 1학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남녀 학생 둘이서 뭘 보고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거 지금 산타페 사진집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서 야 진짜 문화 충격을 아, 수업 시간에 이걸 같이 둘이서 보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또 그 보면서 약속을 또 했겠죠. 우리 오늘 저녁에 뭐, 어때? 그런 것까지 보니까. 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쭉 나오는데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 그 이걸 완전히 관통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사막 지나가야 되니까 네. 참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험난한 여정을 암시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내 동네에서 결국은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갈 때 물론 쫓겨나는 것도 있지만 전단지를 보고 가잖아요. 적각골이 흐른다. 네, 네. 이 결국 또 모세 신화거든요. 결국.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결국 부모 품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간으로 독립해가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온갖 풍상들, 네. 고난을 이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그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결국 길을 떠나는 과정. 하필이면 또 사막으로 가네요. 사막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하죠. 사막을 지나면 족각골이 흐르는 캘리포니아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 가는 과정에서는 지독하게 잔인한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죠. 그 인간의 믿음에 영원히 불이 켜질 만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 그 길을 이제 그 여정 속에서 네. 정말 누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말 훈훈한 인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상상도 못할 만큼의 끔찍한 일을 또 경험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톰 조드 네. 모세로 봅니다. 네, 네. 모세가 어디서 탈출하죠?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이집트. 않습니까? 네, 네. 감옥에서 이제 나온 거죠. 네. 톰 조드는. 네. 그래서 지팡이 짚고 아마 가잖아요. 네, 네. 네. 지팡이는 약간 신기가 있는 그 지팡이. 그건 이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지팡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이집트의 백성들. 네, 백성들이 되는 히브리, 거죠.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떠나는 과정. 네. 그럼 아마 분명히 사막에서 톰 조드가 분명히 뭔가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데요. 시험을 겪죠. 겪어야죠. 시험을 겪죠. 아, 겪습니까? 네, 겪죠. 아, 그럼 제대로네. 그럼 제대로야. 내 해석 제대로야. 그렇죠. 결국은 그 톰 조드가 네. 그걸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간으로 아주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숙하게 그렇습니까? 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한편의 성장 소설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주유소에서도 온갖 냉대를 받고 네. 이 사람들이 기름 널 돈은 있느냐 돈 보여줘 안 그러면 기름 넣고 나서 돈 없다고 옥수수 주기도 하더라. 이제 주유소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았겠죠. 그 왜냐하면 당시에. 그렇죠. 여기서 보면 돈 한 푼도 없다.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옥수수 주면 안 되겠느냐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 주인들하고 그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실은 할아버지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희들만 가. 나는 여기 남아 있을래. 그게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할아버지 반대하니까 그 약을 먹여가지고 할아버지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차에 실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트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트럭 그 짐칸에 그냥 다 사람들을 타는 거예요? 포개가지고 있는 거죠. 앞칸에 3명 타고 뒤에 막 그냥 매트 깔고 뭐 여러 가지 나무 널빤지 깔아가지고 사람들 막 구겨져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 여동생은 지금 또 자기 일종의 매제. 네. 여동생은 지금 임신한 지가 몇 달 됐단 결혼을 한 상태예요. 여동생은 한 10대 후반 정도. 이런데 꼭 임산부 하나씩 껴 있어. 그렇죠. 새 생명이나 이런 게 가다가 있어야 배 되죠. 아프고. 그렇습니다. 야, 우리 많이 늘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네. 할아버지가 결국 이제 몸이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차를 가다가 이제 야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영을 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미리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이 야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천막이 쳐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빌려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모시라고. 네.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려요. 평생 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엉엉 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더니 아버지가 결국 급성 뇌졸중을 일으켜가지고 바로 거기서 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급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고향을 떠나는 순간 죽은 거죠. 사실은 이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가 자기는 결국 죽은 거와 똑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윌슨 씨인데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거든요. 근데 윌슨 씨도 부인이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차가 고장 나서 움직이질 못해요. 여기도 캘리포니아. 합류해. 그러니까 이 톰하고 네. 톰의 남동생 엘이 자동차를 잘 다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도 지금 짐이 너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아저씨 차를 고쳐줘 가지고 우리가 각각 운전해주고 우리 나눠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좋다 해가지고 네. 같이 이제 양가 가족들이 동시에 이제 캘리포니아 출발하기로 합의를 하는 거죠. 네. 윌슨 아저씨의 차가 또 고장을 일으켜요. 어. 그러니까 먼저 가고 네. 우리가 그러면 남아가지고 먼저 이제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지금 돈이 자꾸 떨어져 가니까 캘리포니아 빨리 가야 되니까 먼저 출발해 있다가 사람들을 야영 시키고 나서 남동생 보고 시켜가지고 우리 지금 요 차 다시 고장난 데 데리러 와라. 와라. 그래서 다시 너하고 나하고 부속을 뽑으러 가자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2명이 있으면서 이제 여기 또 이제 목사님하고 계속 그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음담 폐쇄를 계속 같이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이 목사님이요? 목사님과 톰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난 목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목사가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야 며칠간 이 너희하고 같이 오면서 도로를 관찰해 보니까 온 나라가 전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 캘리포니아로. 근데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톰이 화를 벌컥 내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알냐고. 지금 이 차 고장난 베어링 보세요. 우리가 이걸 고장난 줄 몰랐을 때는 아무 걱정 안 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장났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가면 되는 거지.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니 물론 뭔가가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잘 들어봐라. 지금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 불안한 소리가 난다.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일이 뭔지 모르면서 움직이고 있어. 자, 전부 서쪽으로 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은 저 땅, 이 때문에 뭔가 일이 벌어질 거야. 이 나라를 통째로 바꿔버릴 일이 벌어질 거야. 이 목사는 사실 예언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해주는 예언자죠. 네, 네. 아니야,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 예언하면 그 예언자는 항상 환영을 못 받죠. 싫어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 엘이 돌아와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받는 유료 야영장에 사람들 놓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품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네. 이 부품 구하러 갈 때 참 그러니까 이게 생활적인 이야기가 참 좋은 게 많아요. 그 부품 구하러 간 종업원이 그 폐차장에 가가지고 자동차 부품 구하는데 이 종업원이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 이 사람 항상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불평을 늘어놓고 괴로워하니까 톰이 딱 한마디예요.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고. 내가 말이야 2명의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한 명은 외다리 창녀고 한 명은 곱사등이다. 근데 둘이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하는 거야. 외다리 창녀는 돈을 다른 창녀들보다 2배나 더 벌어. 어떻게 버는 줄 알아? 어떻게요? 자기가 좌절하고 사람들이 자기하고 안 자줄 것 같지. 그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너 외다리 여자랑 자본 적 있어? 해본 적 있어? 해가지고 돈을 2배를 더 받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만족해하면서 나간다. 네. 아 나는 세상에 없는 경험을 해봤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돈을 벌고 또
곱추는 어떻게 돈을 버냐? 내 혹은 행운을 가져준다. 내가 내 혹을 한 번 주물러 주는데 50센트 내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간다. 당신은 거기에 비하면 약점이 아니야. 근데 뭘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막 콘찍음을 내주는 거예요. 너 연민에 빠지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참 미국의 이 사람들 중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미국 사람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강인한 자기 어떤 운명을 개척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걱정 관련해서는 톰 조드의 말에 굉장한 그 일리가 있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부품 뭐 하나가 지금 네.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걱정을 하면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네. 고장나면 당연히 고치는 거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보면 부품 하나하나 걱정하듯이 다 그렇게 걱정하지. 하죠. 맞아요. 네. 실제로 이게 벌어지든 벌어지지 않든 간에 네. 안 벌어지면 혹 걱정한 거고. 네. 설령 이게 뭐 진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굳이 미리 할 필요 없는 걱정인데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많이 살고 있지 않나 반성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 걱정도 걱정이고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근데 그게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요네하라 마리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요네하라 마리 책에 이런 게 나오죠. 그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을 했던 수카르노가 있거든요. 네. 그 수카르노가 이런 스타일인 거죠. 약점을 약점이라고 의식할 때 그게 약점이 되는 거지. 내가 의식 안 하면 약점이 아니다 이거죠. 아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수카르노가 말을 안 듣잖아요. 이 사람이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을 주도하니까 본래는 이제 소련에서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말을 안 듣잖아요. 소련에 초청을 한 거죠.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수카르노에게 술을 많이 먹인 다음에 네. 여자하고 잠을 자게 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보여준 거예요. 이슬람 나라에서 술 먹고 여자하고 잔 거 이거 사진 찍어놨는데 이거 뿌리면 너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수카르노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 좀 더 잘 찍어주지. 왜 이거밖에 못 찍었냐고. 그러니까 소련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 다음 날 어떻게 했냐면 남자를 붙였다잖아요. 술을 네. 많이 먹여가지고 남자를 붙였는데 그것도 또 그 아무렇지 않게 돌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을 약점이라고 의식하는 때 약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톰이 계속 그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거든요. 너는 지금 너 몸 때문에 여자들하고 데이트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가 맨날 찔찔 짜고 있으니까 침대에 이게 몸도 안 씻고 하니까 냄새 나니까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야. 너 자신을 너가 스스로 그 운명을 자초하고 있는 거야. 고통 앞에서 너무 엄살 부리지 말라는 거죠. 저랑 또 많이 또 좋은 건 다 지가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나쁜 건 다 내가 하고. 아니 평소에 제가 하던 말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네, 고통 앞에 너무 좀 엄살 부리지 말고 너무 막 그 아픈 거 네, 서로 네. 이렇게 막 뭐 공감 어쩌고 이러면서 너 저기 승수 효과를 노리지 말라고. 네. 아 이분 또 저랑 또 일맥상통하네. 나는 데모들 큰 철학가들이랑 잘 맞나 봐. 제가 보기 철학가보다 이게 뭔가 이 소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하고 항상 어긋나야지 소설이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 부적응자. 부적응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사회하고 충돌을 해야지 이 소설이 승리하잖아요. 네.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소설이 승리만. 그건 옛날 그렇죠. 로망스죠. 기사담, 무용담, 아이고 뭐 승승장구하다 이거밖에 안 되고 주인공은 항상 근대 소설은 부딪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사실 여러 군데에서 부딪히잖아요. 유일하게 부딪히지 못하는 부분이 네. 1kg 커피. 여긴 나는 반기를 들 수 없죠. 노력은 많이 해봤어요. 아, 이거 맛없다고 또 생각을 해보고 네. 어떻게든 안 먹어보려고 참아봤는데 아 이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뭐 스타벅스니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스타벅스 홍보해 주는 거 같다. 한 번쯤 광고할 만한데 안 받습니다 와도. 네. 우린 1kg 커피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른 커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도 1kg 커피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수능 보시는 분들도 우리 1kg 커피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야? 다 같이 수능합시다. 가쁜 수능. 드림이야. 자, 다 같이 수능하는 거 아시겠죠? 네, 1kg 커피에 수능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 또 참고하시면 거기에 링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링크에 따라서 수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수능하시면 됩니다. 네. 네, 1kg 커피가 여러분의 아침 저녁과 함께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부품을 고치고 그 야영장에 가서 이제 하루를 묵게 되는데 그 야영장이 좀 야박해요. 차 한 대당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 아, 우리 그럼 차 밖에 놓고 그 밖에 자겠다. 네. 여기서 밖에서 자면 주 법으로 위반이라 갖고 잡아간다. 네. 그러니까 이 조드가 열받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보안관하고 당신하고 친척 아니냐고. 그래서 여기서 밖에 자게 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러다가 결국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누더기를 입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어디 가냐? 캘리포니아 간다. 가지 마라. 하지마, 별거 없어. 거기 전부 개판이고 어떡해. 임금 전혀 안 준다. 아니 그럼 이게 거짓말했냐? 전단지가 하니까. 그 전단지는 당연하지. 800명 모집하는데 5,000명이 오면 더 임금을 싸게 크다. 그죠? 그렇게 쿨에 칠 수 있으니까 당신들 오게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아는데 아이도 둘을 잃고 마누라를 잃었다. 나는 모든 가족을 다 잃었다. 캘리포니아에서 1년간 네.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한번 떠나왔는데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 근데 출발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게 천막과 야영장에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네. 정말 그러면 이 완전 떠내기지 않습니까? 서로 하루 보면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아주 정말 자생적인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서로 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다 선물을 하고 동전을 주고 이런 자생적인 질서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보면서 이거는 참 이 소설에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질서를 만들어내요. 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딱 규칙을 정하고 이게 참 보면 이 영국식 자유주의 이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질서를 만들어낸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것들이 외부에서 강제되는 것 노. 특히나 보안관, 경찰 노. 국가 권력이 들어오는 건 절대 반대하고 우리 스스로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그리고 규칙을 정하고 우리가 절대 폭력 없이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믿음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경찰이 들어왔고 우리가 해줄게 이런 건 절대 안 믿어요. 네네. 우리 스스로가 권력에 지배 없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런 것들 믿음이 참 많이 나요. 아마 이 책을 쓴 30년대 후반쯤에 또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작가가 좀 꽤 컸고 맞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성향도 뭔가 좀 완전한 개인주의적인 네. 혹은 뭐 이렇게 정부나 뭐 이런 조직에서는 조금 반대쪽에 서 있는 이런 성향이 아마 많이 작용이 좀 된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 대공황을 거치면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작은 정부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연방 정부가 주에 함부로 간섭하게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2년 이제 그 대공황 이후로 집권했던 루스벨트가 들었으면서 1년 동안에 국가 재정이 폭발적으로 팽창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조정법. 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제 생산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갖고 값이 떨어지니까 농산물도 뭐 너무 많이 만들지 마. 제품은 요걸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통적인 미국 사회를 지켜왔던 가치라든지 이념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그 법을 위헌 판결을 내린단 말이죠. 아, 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루스벨트가 대법원 판사를 다 바꿔치기 하겠다. 이런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그 너무나 중앙 정부가 계속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FBI 힘이 너무 세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마저도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점점 희망은 줄어들고 있고 희망이 줄어든과 동시에 이제 가족들도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뉴멕시코에서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들어왔어요. 이제 모하비 사막쯤 되겠죠. 네. 그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강가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례를 해야 되잖아요. 몸을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들어갈 때 몸을 재개를 하듯이 자, 그동안 지친 몸을 강에 들어가서 전부 다 벌거벗고 다 씻는 거예요. 근데 그 톰의 형이 한 명 있는데 네. 이 형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애를 좀 잘못 받아가지고 겁을 너무 자기가 이제 조드의 아버지가 직접 큰 애를 자기 부인의 그 출산을 자기가 주재를 하면서 이 잘못 힘을 줘가지고 애가 막 비틀어지고 이래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산모가 와서 이제 잡았지만 이 뭔가 조금 가족들한테 약간 그러니까 애가 조금 멀쩡한 것 같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좀 그렇게 대우를 했고 이렇게 남들은 바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 노아라는 형인데 네. 이 노아는 톰에게 같이 강에서 몸을 씻고 나서 너희들 가라고 나는 이제 여기 남겠다고
형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그러니까. 뭐하게?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아가면서 내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 난 더 이상 캘리포니아 안 갈래. 나 네. 여기까지 왔고 이 강가에 따라가면서 난 살래. 네.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족들하고 안 갈래. 라고 이제 선언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톰이 아무리 잡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할머니도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아프고 이제 먼저 노아 큰아들이 이제 나는 이제 가겠다. 네. 라고 이제 떠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왔던 윌슨 집안 있지 않습니까? 네. 윌슨도 지금 세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같이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와이프예요. 하루라도 빨리 지금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 때문에 갈 수는 없다. 아니다.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안 된다. 우리 때문에 폐에 끼치는 거 더 이상 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두고 떠나거든요. 네. 떠날 때도 이제 여기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 나와요. 진짜 그 어려운 환경에도 1달러짜리 지폐 2장하고 돼지고기를 딱 주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피어나는 뭡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들끼리 더 인정이 발휘되는 거죠. 참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큰아버지가 오면서 계속 큰아버지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아프다고 뭔가 몸이 아프다는데 너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그냥 진통제 하나를 먹어 했다가 부인이 결국 다음날 죽어버렸거든요. 이 맹장이 터졌는데 그걸 그래 그다음부터 그게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평생을 그래서 혼자 살면서 누가 조금이라도 아프다 하면 무조건 의사부터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캘리포니아 들어가기 전에 내 같은 재수 없는 인간이 계속 가면 내 가족에 안 좋을 거야. 아이고. 나는 재수가 없는 놈이잖아.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목사한테 이제 신앙 상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이 이 가족들하고 계속 같이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 목사님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나는 행운이나 불운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딱 믿는 것은 하나 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삶에 이러쿵 저러쿵 할 권리는 없고 모든 일은 스스로 해야 된다. 남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자기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은 너의 삶이지 그것이 뭐 행운 그런 거 믿지 말고 너의 삶은 너가 영위해라. 참 그런 이게 강건한 어떤 이 느낌이 나와요. 네. 그래서 떠나요 이 사람도. 네. 아니 근데 그래서 그게 힘을 얻은 거죠. 큰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불운 행운은 없고 같이 가면 되는 거고 너의 삶을 왜 그렇게 단정하느냐. 같이 가요? 같이 가게 된 거죠. 할머니 같이 가. 큰아버지는 다행이네, 오히려. 다행이네. 근데 할머니가 결국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 들어가는 밤에 결국 트럭에 숨을 거두게 되고. 네. 근데 어머니가 그 숨을 거둔 할머니 옆에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말을 해버리면 들어갈 때 오히려 시체가 있다고 이러면 안 될까봐 할머니도 계속 안고 아무도 말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네. 시체와 옆에 하룻밤을 세우는 거죠. 나중에 가족들이 왜 말을 안 하냐고 하니까 이걸 말해가지고 혹시나 근무할 때 시신이성은 들어오지 못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 결국 할머니가 숨을 거두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때 너무 이제 길거리니까 대충 묻었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우리가 신고를 하고 제대로 묻자. 근데 그러면 또 돈이 들잖아요. 네. $40가 남아있는데 그 할머니에게 검사소에 신고하고 무덤을 만드는 $40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네. 그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셋째 아들, 네. 16살 먹은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에리라는 애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벙쪄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나 보죠. 누구나 다 죽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할머니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끝났나 보죠. 애가 그래요? 네, 혼자가. 그러니까 큰아버지하고 목사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참 재미있게 나오는데 말하는 나무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닌 그렇죠. 것 같다는 저놈은 거죠? 저게 인간이야? 싸가지 없는 놈 이건 거지. 그렇죠. 말하는 나무. 말하는 나무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듯이 재밌다. 바라봤다. 이런 표현들은 좀 배워놓으면 좋은데. 말하는 나무 같이 바라봤다. 사실은 그때 우리 종교에 교훈해보지만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가 인간이 문명이 태동했다고 나오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처럼 그 건전지 같잖아요. 건전지 유효기한 다 됐네요. 끝.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에게서 무엇이 새로운 게 나오겠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말하는 광고판 같지 않습니까? 맞아. 띡 누르면은 갑자기 체중계 광고, 반복은 안 하잖아요. 커피 광고하고. 마치 그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네.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큰 광고판들 있잖아요. 언제 튀어나올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광고판이 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판에 여러분의 광고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온정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온정의 손길. 네, 여러분도 살고 저희도 사는
일당백 광고 네.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시판에 보시면 다 연락처가 나와 있죠.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 손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한번 성과 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성스러운 순간과 속 이게 구분이 돼야지 인간은 의미를 있게 살아가는데 네. 그 모든 걸 똑같은 걸로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생사 인력 같이 보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반생명적인 거죠.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되풀이 된다는 거. 그건 진짜 반생명이죠. 그래 되면 사람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거든요. 네네. 우리가 클럽에 이런 데 가면 춤이 리듬이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몸짓이 똑같이 반복되면 우리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우리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그런 겁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똑같이만 돼버리면 사람은 시간 감각을 상실하거든요. 클럽은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정권님. 아니, 음악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근데 그 똑같은 동작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정지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간이 정지되는 그러니까 시간을 정지시킬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시간을 정지시키게 만드는 방법이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 웅변하는 것들 똑같이 하잖아요. 이 연사 외칩니다. 반복이 자꾸 되면 사람들에게 이게 뭔가 시간이 흘러간다는 변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순간이 영원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네. 이 음악을 계속해서 똑같은 비트를 틀고 똑같은 몸짓을 반복하면 이 순간 여기서는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간을 즐기세요가 되는 거니까. 어느새 해는 떠 있죠.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결국 그 아침 햇빛 속에 그 아름답게 빛나는 캘리포니아의 포도원, 과수원, 도착했어요? 네, 초록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계곡을 딱 봤는데 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네. 그 할머니에게 이제 결국 $40을 지불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차를 여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디. 근데 그런 데를 뭐냐면 후버빌이라는 데를 간 거예요. 후버빌. 네. 뭐냐면 일종의 대도시 교회 주변에 이 노숙자들이 쓰는 천막촌 같은 거죠. 근데 그걸 후버빌이라고 불러요. 후버 미국의 의도가 좀 있나요? 대공황 네. 그때 제대로 대처를 못한 대통령.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건 다 후보 붙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후보 때문에 후보가 잘못한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후버빌이라는 그래요? 영사진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노숙자들이 사는 곳을 후버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좋은 건 무조건 다 후보 붙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 왜 근데 이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주가 필요한데 그 오클라호마 사람들 오키들을 두려워하냐 이거죠. 네. 자기들이 필요해놓고 자기들이 안다 이거죠. 캘리포니아는 본래 멕시코 땅이잖아요. 근데 와서 자기들이 전쟁을 하고 무력으로 뺏어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뺏길까봐. 그렇죠.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나와요. 자기들의 과거가 있으니까 오키를 두려워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사납고 굶주린 사람이 무장을 하면 연약한 사람한테서 얼마나 땅을 쉽게 훔칠 수 있는지를 자기 할아버지에게 다 들어왔다 이거죠. 네. 그 재밌는 이야기예요. 장사꾼은 돈이 없으니까 오키를 경멸하고 네. 은행가는 오키에게 얻어낼 것이 없으니 미워하고 노동자들은 오키 때문에 임금이 깎일까 봐 미워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천막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분지로 집을 지어요. 쓰레기장에서 갖고 온 종이로. 박스 종이 같은. 박스 종이. 네. 노숙자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녹아서 그 종이가 다 슬려가고. 네. 그리고 경찰 한 번씩 여기 와서 단속하면서 불 질러가고. 한 번씩 단속 이런 불 데서 질러. 살지 말라고.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연단 말이죠. 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전염병 온다.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법칙을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재물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재물을 빼앗아간다. 양극화가 심해되면 반드시 혁명이 난다. 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다 보면 무력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면 결국은 폭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우리 그 조커 보면 결국 네, 살인을 네,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억압은 억압받는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단결시킨다. 결국 억압받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역사의 법칙인데 그런데도 부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항상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동자만 잡아넣으면 된다 이거죠. 주동자. 그러니까 이 주동자만 없으면 이 사람들은 모래알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천막촌이 자리 잡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착한 첫날부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도착한 첫날부터 이제 톰 조드가 네. 다른 사람들한테 일자리 구하려고 정보를 넣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 모집을 하러 와가지고 이쪽에서 좀 똑똑한 사람이 그 일자리 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런 건 가봐서 하는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같이 온 보안관을 부르더니 임마 이거 좀 이상하다. 이 블랙리스트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어떤 이야기하면 무조건 우리 옛날 치면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조드는 또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네. 그 말리는 과정에서 치고받고가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조드는 가석방 됐다고 했잖아요. 아, 지금 잘못하면 또 들어가죠. 잘못하면 그래갖고 이제 지문을 해가지고 대치되면 다시 또 송환되니까 네. 가족들이 바로 떠나는 거죠. 바로 지금 이게 도망을 쳐야 되겠다.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 첫날부터 바로 잠시 앉자마자 바로 지금 떠나야 활용받지 되는 못하고.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남쪽에 가면 좀 더 아주 좋은 낫더라. 구경천막촌이 있다더라. 근데 그게 아까 말한 자생적인 그건 거예요. 거기 가니까 진짜 그러니까 일주일에 1달러 내야 되지만 그것은 안에서 청소하고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녀자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해장을 하면서 다 완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물도 나오는 거예요.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막 수세식 화장실 변기를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누르고 나서 놀래가지고 고장 냈다고 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수세식이고 네, 네. 이 엄마도 처음 이제 샤워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당신 여기서 뭐 하냐고 하니까 아니 더운 물이 나온다고 해서 하니까 여기는 남자 세면실이라고 여자용은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이제 그게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아주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천막촌에서는요? 네, 자생적인 질서를 네네네. 누리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얻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가 안 나오니까 그게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막내가 영양실조로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영양실조 병을 앓게 되고 그러니까 돈은 얻게 되고 그러니까 톰도 나도 이제 떠나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이 없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일자리 안 구해진다니까 엄마가 딱 그걸 하는 거죠. 너가 어떻게 그렇게 풀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넌 그러면 안 된다고. 너가 지금 이제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이 집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다 이런 판이다. 너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여동생이 임신을 해가지고 그 매제가 같이 왔는데 얘도 더 이상 이게 여기 있어봤자 차라리 고향에 있어가지고 하루 3달러 받는 트랙터 모는 법이나 배울 걸 하면서 얘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다 사라지고 하고 있는데 너마저 이러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결국 뭐 이게 비참한 전경이 나와요. 임신을 했는데 우유를 못 먹는데 뭘 먹냐면 석회 쪼가리를 먹는 거예요. 그 석회. 여동생이요? 여동생이 임신해서 이게 뭐냐면 흙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알고 엄마도 그래요. 나도 사실 임신했을 때 석탄을 먹은 적이 있단다. 그 정도로 이제 그한 정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 된다. 일단 여기가 아무리 좋은 데라도 우리가 일자리가 안 나오는데 아무리 여기가 천국 같으면 뭐하냐. 우리가 벌어먹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참 강해요. 이 기선은 있잖아요. 자선이라는 걸 엄청 거부하거든요. 자선을 받기 싫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그 대신 아이를 굶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 자생적인 천막촌은 5달러까지는 매점에서 외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선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뭔가 내가 비굴한 느낌을 갖는다. 그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상당히 독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그 일자리를 구하러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복숭아 따는 일자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톰이 이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박하다 이래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소동 와중에 톰이 아까 휘말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쳤다 해가지고 대신 감옥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헤어졌던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완전 파업 주도증자가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알았다 이거죠. 이제는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목사님 일종의 어떤 스트라이크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한창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 옛날 치면 노조를 와해하는 폭력단이 와가지고 결국 케이시 목사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톰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걸 빼앗아가지고 다시 상대자를 또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야지. 아니 그 도망을 쳐야 되죠. 감옥 가면 안 되지. 네. 이번에 가면 끝이니까. 네. 그러니까 가족에게 내가 떠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가족 엄마가 또 결단을 내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 돼. 죽어도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가지고 다 옮겨가야 돼. 아휴. 그래서 다 같이 떠나면서 이제 못 갔다는 그 이제 농장을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못 갔다는 농장 들어가기 전에 덤불에다가 톰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일자리 없고 너에게는 내가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빵하고 갖다 줄 테니까 너 여기서
몇 달간 그냥 잠잠히 있을 조용히 때까지 좀 있어라. 있으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목화 일하는 데가 결국 이제 옛날 치면 열차들 있잖아요. 요거를 12대 갖다 놓고 한 열차 한량마다 두 집이 사는 거예요. 천막 같은 걸 치고 중간에.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열차 식당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열차 칸 하나를 떼가지고 네네. 뭐 하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목화 따는 이제 농장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결국 뭐 이제 톰이 네. 동생들이 장난하다가 우리 오빠 사람도 죽였어. 지금 두 번째 사람도 두 명이나 죽이고 아. 지금 어디 도망쳐 있어 이러니까 이걸 숨겨야 되는데 소문이 났어. 엄마가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네. 톰을 찾아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너가 아무래도 도망을 쳐야 되지 않겠냐. 네.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톰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엄마에게 너가 근데 이제 만약에 도망을 치면 난 너 소식을 어디서 이제 듣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톰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요즘 계속 케이시 목사 이야기가 많이 생각난다. 그 죽은 목사가 해줬던 말이 내 가슴에 다가온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요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울지 않을까 걱정이네. 그렇게 안구가 메마른 사람이 톰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음악 걱정에 대해서. 잘 깔아 드시고요.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죠. 저는 어둠 속에서 어디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저는 사방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를 보시든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달라고 싸움을 벌이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경찰이 사람을 때리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케이시 말이 옳다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질러댈 때도 제가 있을 테고 배고픈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웃음을 터뜨릴 때도 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스스로 가꾼 음식을 먹고 스스로 지은 집에서 살 때도 저는 거기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꼭 케이씨처럼 얘기하고 있네. 케이씨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가끔은 케이씨가 눈에 보이는 것 같다니까요. 라고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톰이 그 혼자 숨어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케이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커다란 영혼의 한 조각 같다. 그렇게 한 조각 같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온전하게 되려면 내 영혼의 조각과 다른 영혼의 조각이 합쳐져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나가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영진 씨 말대로 네. 내가 어디 곳에나 다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결국은 내가 남과 할 때만이 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그렇죠. 울고 있어요? 네, 우리 가족들이 네. 밥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있고. 그 대목은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뭐 사람을 때릴 때도 네. 요거는 약간 좀 체제 비판적인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있는 거. 그렇죠. 이제 큰 자아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자궁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결국은 새로운 이제 이 지금까지 톰은 자기하고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 가족에서 이제 더 이상 이웃을 생각이 되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영혼의 조각을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다. 네. 이제 케이시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지만 케이시는 결국 케이시가 아니죠. 톰은 케이시 목사가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는 뭔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톰의 역할은 여기까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엄마는 돌아와가지고 네. 야 이제 톰은 내가 보내기로 했고 결국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 셋째 아들 엘이라는 16살 먹은 엘이 아, 네. 되바라진 소리 하는 애. 얘는 기술이 좀 있잖아요. 얘는 네. 자동차 기술이 있으니까 난 정비소 들어가가지고 일하면 되는데 난 하루 4달러도 받을 수 있는데 가족들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고. 근데 엘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차를 운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같은 차를 쓰는 웨인라이트 집안의 애기라고 나오는데 그 처녀하고 사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는 시내 나가가지고 우리 둘이 살 거다. 살 거야. 이러니까 엄마가 딱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번 봄까지만 몇 달만 더 참아다오. 그때 너가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것도 감동적인 제목인데 한번. 그럴까요? 네. 네. 끝에 또 감동이 막 몰려 있네. 하지만 도통 감동이 안 오죠, 정영진 씨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는 나는 이제 설모가 없고 네. 맨날 옛날 생각만 하고 있고 네. 고향 생각만 종일 한다. 다시는 보지 못할 고향을.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가 더 나아요.
땅도 더 좋아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그 양이 아유 그래 이제 여자들 세상이고 여자들 하자는 대로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위로하듯이 말해요. 어머니의 말이죠. 네. 남편에게 대답하는 어머니의 말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잘 변해요. 여자들은 삶을 모두 가슴에 품고 있고 남자들은 머리에 품고 있죠.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어쩌면 내년쯤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말했다. 우린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 일자리도 없고 수학도 없는 계절이 오래 계속될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하지? 먹을 걸 어떻게 구하지? 로제샨이 아이를 낳을 때도 멀지 않았는데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계속 옛날 일만 파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않아요, 여보. 여자들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은 단계별로 인생을 살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 그게 한 단계죠. 농장을 일구고 그 농장을 잃는 것, 그게 또 한 단계예요. 하지만 여자들에게 삶은 전부 하나의 흐름이에요. 개울처럼, 소용돌이처럼, 폭포처럼, 강처럼 그냥 계속 흐르죠. 여자들이 보는 인생은 그래요. 우린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속 살아간다고요. 조금 변하긴 하겠지만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존이 다그치듯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든 흐름이 멈추지 않게 막아주는 게 뭐죠? 사람들이 지쳐서 드러눕지 않게 해주는 게 뭐예요?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번들거리는 손등을 다른 손으로 문지르고 오른손 손가락을 왼손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어머니가 말했다.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심지어 배가 고파지는 것조차, 병이 드는 것조차,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강해지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게 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 참 엄마라든지 여성이 참 강하다 이런 느낌. 이게 사실 예전에 유명한 말이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데 남자는 현상이고 여자는 실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남자는 사실은 기운이거든요. 기운이 한번 꺾여버리면 한없이 작아지기도 네, 하고 작아지고 사라져 버리는데 네. 여자는 실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실체는 변하지. 현상은 계속 바뀌는데 현상은 그러니까 조건이 좋을 때는 기세가 뭐야 하늘을 찌를 듯이 쏟아지는데 한번 꺾여버리면 완전히 침잠해 버리는데 여자는 실체라도 변하지가 않는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근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아 정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케이시 목사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 여러 가지 그 광야에서 사색을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결국 이 톰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아버지도 지금 옛날만 생각하고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는데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 흐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다. 이 엄마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아주 비관적 낙관주의 아주 이 말은 안 됩니다만 근데 근본적으로 낙관적이라는 거죠. 엄마는. 네. 남자는 단계로 네네. 보지만 여자는 흐름으로 본다. 남자는 디지털이고 여자는 아날로그라는 거죠. 네. 심지어는 그게 한 사람 일생 안에서도 그렇지만 네. 이게 좀 크게 보면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그렇죠. 또 이어지고 이런 것조차도 네. 남자들은 한 세대 끝 다음 세대 다시 시작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쭉 흐름으로 보신다. 뭐 사실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보면 네. 그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뭐죠 호주제 폐지 관련해 가지고 그 생물학자들이 대법원에 한번 불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의 어떤 유전자의 어떤
그 이어지는 형질은 여성을 통해서 모계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연속적인 흐름으로 봐도 생물학적으로 봐도 여성이 맞긴 맞죠. 하긴 그러네요. 이게 남자들은 어쨌든 태어나서 죽으면 그게 이제 뭐 뭘 통해서 이제 또 세대가 이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그냥 그 개체로서 한번 딱 끝나고 땡 이럴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어쨌든 자신의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잉태해서 또 이어가니까 남자들이 생각하는 혹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연장되는 이런 것 좀 연속성이 확실히 있긴 하겠네요. 아, 부럽다. 뭐가 삶의 연장선이 아 그런 강력한 또 끈들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성의 실체라는 게 근데 사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우리가 예전에 조선 왕조를 볼 때도 국왕이 죽는다는 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때 최종적인 위기 관리를 하는 최종 위기 관리자가 누구냐면 바로 대항대비란 말이에요. 대항대비만 하잖아요. 할머니가 결정한단 말이죠. 예전에 이제 역학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래 사주를 볼 때 여성들 왕비 사주들이 있잖아요. 왕비 사주는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왕비 사주는. 왜냐하면 왕비 사주는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참아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왕이 수많은 후궁과 첩시를 거느리고 노는 거를 참아내고 독소 공방하는 거를 참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면서도 외로움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는 왕비 사주 여성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안 좋은 사주. 안 좋다고 자기 집안에 안 받다. 그러니까 왕비 사주라는 게 우리는 되게 귀격이라 생각하는데 귀격은 맞죠. 그 대신 지금 말씀드린 고독하고 그리고 결단이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대왕대비 마마가 어떤 결단을 내려 누구를 딱 그 후계자로 이제 이어주냐에 따라서 그 정말 종묘 사직이 결정되니까 아주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는 여성이 결정하는 거죠. 네.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그러니까 들려주신 책 듣다 보니까 약간 제가 많이 읽은 책은 아니지만 딱 제가 아는 책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이라는 책인데 되게 분위기가 뭔가 비슷해서 찾아보니까 그 책도 딱 그 대공황 때를 다루고 뭔가 그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거기도 탐이 등장하거든요. 톰이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줄거리인데. 테네시예요? 에? 테네시? 네, 테네시 윌리엄스. 테네시 윌리엄스. 되게 유명한 극작가예요, 미국의. 작가 이름이에요? 네네. 나도 테네시주에 아니 거기도 약간 중부 남부 뭐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테네시. 그래 난 또 오클라호마랑 또 관련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네. 테네시. 그렇죠, 테네시도 위기라고 많이 관련이 있죠. 우리 정민여가 날이 갈수록 이제는 제가 굳이 여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아니야, 광고 자판기잖아. 광고나무.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또 어떤 일종의 비관적인 희망을 또 갖고 가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야말로 마지막 낙천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가 흔들려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나는 불안해할 자유도 없는 거야. 그렇게 나 톰에게도 그런 이야기하는. 네. 너가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너만 믿고 있어. 아버지도 이미 다 끝나버렸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아무것도 안 돼. 너만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톰이 그런 이야기. 나도 놀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이러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그러지 않았단다. 톰에게 압박을 주는 거야. 너 동생은 저렇게 생각 없이 살지만 너는 항상 생각이 있고 너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 자신을 넘어서는 거다. 너 상황을 항상 넘어서는 게 너였단다. 야, 나는 이 엄마의 말이 너무 근데 좋은 것 같아요. 톰에게 희망을 그러니까 어쩜 부담도 되는데 이런 게 너는 항상 너 자신을 넘어서는 법을 알고 있는 아이야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항상 상황을 넘어서는 법을 알고 있는 아이야라고 탁 어머니가 자식이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합니다. 너는 항상 너 자신을 넘어서는 아이다. 너는 항상 도가 지나쳐 이렇게 혼낼 때 넌 항상 도가 지나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좀 언어를 순화해서 그렇죠. 얘기해야겠군요. 부모님한테 강력하게 믿는 믿음을 그렇죠. 느낄 수도 있고 좋은 말인데요. 넌 항상 도가 지나쳐. 뭐였지 아까? 넌 항상 너를 뛰어넘는 너 자신을 아이야. 넘는 아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보면 그 너 자신이라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 환경 그렇죠. 이것을 또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멋진 말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네. 그 바로 그때 톰도 그 얘기 하잖아요. 상황을 탓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부터 먼저 손을 씻고 옷을 깨끗이 입고 냄새를 제거해. 너 자신부터 너 자신을 사랑하고 깨끗이 아껴. 그래야지 여자들도 너에게 한번 데이트에 응할 수 있지. 너 자신이 에이 나는 이러니까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너에게 누가 그렇죠. 손길을 주냐고. 이런 따끔한 충고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힘든 맞아요. 순간에 막 거기에 너무 막 그래 막 너 힘들지 막 이런 것보다 오히려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말들이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요즘에 너무 뭐 상처 주지 않아야 된다는 이 강박 같은 거에 맞아요. 사로잡혀 갖고 뭐 바른 말 할 수가 없어. 바른 말 많이 하셨나 봐요. 뭐 그냥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네. 아니, 바른 말도 아니지. 네. 자 결국 뭐 이렇게 톰은 떠나게 되는 걸로 나오고. 네. 네. 근데 결국 이제 엘하고 이제 엘은 이제 셋째 아들 엘은 네. 결혼해서 이제 그래 걔도 돈까지만 떠나고. 좀 있어달라 네. 부탁하는데 이제 폭우가 내리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막 어마어마한 비가 폭우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화차 그 살고 있는 그까지 이제 물이 막 넘실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최악이네 진짜. 최악이죠 진짜. 소설 시작할 때 비 내리면서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 비가 내리고 그거는 마지막 지금은 비가 내리고. 너무 많은 비가. 기생충 아. 기생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죠. 가뭄과 폭우가 같이 이제 처음은 가뭄이 시작이고 이번에 이제 폭우가. 아이고야. 네. 근데 가뭄하고 장마하고 어디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장마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장마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가요? 예전 우리 가뭄은 그냥 있죠. 예. 먹을 것만 없는 건데 장마는 잠자리도 힘들고. 맞습니다. 3년 가뭄보다 석 달 장마가 네, 더 맞아요, 무섭다고 맞아요. 하죠.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이 비가 쏟아지면 이 진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계속 물이 흘러 넘치는데 이 와중에 이제 그 로즈 샨이라고 샤론 오브 로즈였나? 예. 바로 그 딸, 네. 임신한 딸이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결국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산. 아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네. 아버지는 도망을 쳐버렸고 그래서 결국 애는 사산하고 이 사산하기를 근데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묻어줘야지. 그래서 누가 그 묻어주기가 힘들잖아요. 강물이 넘쳐. 물이 많이. 그래서 누구한테 그 사산 아이를 담은 상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누가 그 역할을 하냐니까 큰 아버지 조은에게 시키는 거예요. 조은이 본래 첫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맹장이 죽었잖아요. 터졌는데 네. 배가 아프다는데 아유 약이나 뭐 진통제나 먹어 했다가 다음날 죽었잖아요. 평생 그 죄책감 가지고 있잖아요. 애하고. 근데 조은이 결국 그 아이를 담아가지고 강물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죄의식을 씻어 내리는 느낌이 들어요. 뭐 씻김국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네네. 결국은 상징적으로 이 폭우에 쫙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마치 자기가 갖고 있던 트라우마를. 지금까지,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피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네. 안 드는 높은 곳. 그 피신하는데 이게 나와요. 이제 가슴 높이까지 물들이 차고 꼬마들을 어른들이 요 목마를 태워가지고 가고 그래 간신히 고속도로 위로 올라와가지고 비를 피해야 되는데 어두면 내려오고 네. 마침 보니까 흙간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그 흙간을 들어가니까 흙간에 이제 볏집이 있고 좀 살만해요. 네. 근데 흙간에 보니까 어떤 남자 2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은 말을 못 해요. 네. 근데 아들 애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엿새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아버지가 음식 갖고 와서 나만 다 주고 아버지가 못 먹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제 도둑질을 해가지고 빵을 가져와서 먹였는데 아버지가 다 토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죽어요. 좀 어떻게 해줘요. 돈이 있어야지 우유나 수프를 살 수 있는데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이 진짜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지금까지 자기밖에 몰랐던 로즈샨 그리고 엄마가 의미 있는 눈짓을 주고 봤거든요. 한번 우리 정민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근데 진짜 이 대공황 당시 미국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게요. 끔찍함이 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딸이 애는 낳았는데 그 지금 이제 비를 많이 맞았잖아요. 몸을 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지금 이불을 딱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몸은 다 이제 옷은 다 벗고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 이제 엄마하고 그 아이의 절규를 듣고 엄마하고 의논을 하는 거죠. 눈을 이제 서로 시선을 주고 받는. 샤론의 로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전부 나가줄래요? 빗줄기가 지붕을 가볍게 두드렸다. 어머니는 허리를 구부려 딸의 이마에 헝클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재빨리 일어섰다. 가요 다들. 어머니가 소리쳤다. 저쪽 농기구 창고로 가요. 루티가 뭐라고 말을 하려 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쉬, 입 다물고 가. 어머니는 식구들을 문 밖으로 몰아내고 남자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 삐걱거리는 문을 닫았다. 샤론의 로즈는 빗소리가 작게 들리는 헛간에서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지친 몸을 힘겹게 일으켜 이불을 여몄다. 그녀는 천천히 구석으로 가서 남자의 쇠잔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겁에 질려 크게 뜨고 있는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 옆에 누웠다. 남자가 느릿느릿 고개를 저었다. 샤론의 로즈는 이불 한쪽을 열고 자신의 가슴을 드러냈다. 드셔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머리를 끌어당겼다. 자, 그녀가 말했다. 자요. 그녀의 손이 그의 머리 뒤로 돌아가서 머리를 받쳤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건너편 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한데 모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뭐 유먹인 거예요? 그렇죠. 아, 정민요. 충격적인데요? 정민요가 네. 낭독에 아주 재능이 좋습니다. 몰입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상상이 막 됐습니다. 뭐 자 이렇게 하는 거 자요. 모유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한 생각하지 마. 이거 감동 포인트잖아. 감동이야.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안 먹었 우리 단식 오래 했다가 갑자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식을 하듯이 이게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유 수프 못 먹으니까 정말 이 로즈샨이 지금까지 자기만 생각하고 맨날 어렵다고 징징댔는데 이제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나는 구하기 위해서 이 젖을 먹이겠다. 내 아기는 죽어가지고 젖을 한 번도 못 물렸지만 이 지금 나를 가장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그 부끄러움 다 그런 겁니다. 혹시 다 나는 젖을 먹이겠다. 이걸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비는 계속해서 사정없이 내리고 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인간의 그 연대는 끊을 수 없다. 네. 이런 느낌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벽을 바라보면서 너무 에로틱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에로틱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정민요. 저 같으면 그냥 따로 짜서 병에다가 줘서 안 돼, 안 이걸 돼. 마셔요 할 병이 것 없잖아요. 같아. 병이 어딨니 지금? 그리고 따뜻하게 드셔야지. 속도 안 좋은. 집수로. 이 감동 좀 깨지 마요, 정민요. 저 좀 충격받아서요. 근데 이런 그림도 있잖아요. 제가 그림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그림을 보고 완전 외설적이다 했단 말이죠.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네네네네. 젊은 여자의 젖을 먹고 있으니까 이런 외설적인 네. 알고 보니까 그게 그 혁명가가 맞습니다. 굶주리고 고문당해가지고 몸이 세잔해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그 젖을 먹여주는 아주 숭고한 장면이었다 이거죠. 나도 혁명을 좀 해야겠어. 일단 좀 굶어봐. 근데 진짜 마지막에 그 장면 너무 감동입니다. 영화로 한번 봐야겠네요. 벽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는. 그러니까 사실 이 참 책을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직설적인 대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서가 되기도 하고 분서가 되기도 했지만 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스타인백이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그 정말 그 30년대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대공황 아닙니까? 특히나 대공황에도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소작을 하던 그렇죠. 가장 하층 농민들이었는데 네. 그 농민들에게도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무조건 그래서 뒤엎자 이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서로가 서로를 돕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또 사람이 아무리 극단적 상황에 몰려도 네. 그 마지막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공황이 뭐 원인은 뭐 아직까지 네. 뭐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막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망쳐놓은 시스템인데 그 망쳐놓은 시스템에서도 이 제일 그러니까 하층민이라고 표현되는 이분들이 나름의 질서를 스스로는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 위에서는 다 망쳐놨고 이런 걸 좀 대비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참 결국 뭐 사고는
큰 사람들이 치잖아요.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나라들이 사고를 쳤는데 그 수습은 결국 수습도 아니고 책임은 전부 이쪽이 다 져야 되거든요. 국민이 지듯이 아니면 전 세계 이제 인민 대중들이 지고 있는 건데 그 참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1차 세계 대전 지금은 근데 사실 대공황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일 같은 경우도 이 완전 어마어마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1913년에 물가 지수를 여러분 책을 찾아보니까 100으로 보잖아요. 독일에서 1923년에 물가 지수가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얼마가 뛰었다는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물가 지수가 100인데 10년 만에 이 100에서 1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저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중산층은 저금하고 월급 받아 살잖아요. 네. 중산층의 삶이 다 붕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고 금소에 살아야 된다 하잖아요. 다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성실하고 금소에 살아가지고 저금했더니 이 저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 독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장한다는 걸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뭔가 성장한다는 거 인플레이션 너무 돼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우리 영화도 있습니다만 그 양철복이라는 빈터그라스 그 양철복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인공 오스카가 7살 때 선언을 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야. 그게 받으시는 독일 사람들이 그때 그 충격.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고 나서 우린 절대 성장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렇게 가버렸다. 그 정도로 생채기를 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대공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어떤 뭐 미국이든 우리 전 세계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생채기를 냈고 그 아까 말한 생자하고 인간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수습은 이성적인 그러니까 사실 이성이 머리가 있는 게 지도층이 아니고 머리는 오히려 민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히려 얘는 오히려 본능적으로 막 탐욕적으로 저지르고. 양철북 한번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양철북은 영화도 워낙 참 그렇죠. 양철북 그 아이가 그 엄마 치마 밑에서 명장면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그런 것만.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저희가 한번 양철북 한번 양철북, 머지않은 날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9번째 책으로 선택한 게 존 스타인백 미국 뭐 현대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의 작품 분노의 포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오늘은 다른 날보다 그래도 또 자신 있게 저희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건 정민영의 낭독. 낭독이 굉장히 자요. 그 이상한 거에 빵 터지지 마. 자 여러분 좀 주무세요. 이제 좀 자시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물론 1시간 넘는 이 시간을 막 유튜브 혹은 뭐 팟캐스트 틀어놓고 계속 들으시거나 보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어지간하면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거 좀 눌러주시고 잘 열심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좀 힘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